시민의 참여로 제작되는 시민 영상 특이점, 청명한 하늘이 매력적인 가을입니다. 네, 이곳 문화비축기지도 완연한 가을의 매력이 아주 충만해 있는데요. 자, 가을하면 뭐니 해도 축제죠. 실제로 많은 축제들이 가을에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는 어떤 것인지 축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시민 영상 특이점의 축제, 지금부터 만나보실까요? 뭘 기대한 거야? 완전 잘하죠? 여덟 요건? 9개 주세요. 9개를 돌릴 건데 혹시 기네스북 알아요? 제가 작년에 미국 가서 공 9개를 넣으면 기네스북이 올라갔어요. 얼마나 돼? 하나, 둘, 셋! 하나씩. 네, 9개잖아. 붙였다고? 그래서 시간 걸리냐? 너 나한테 건너해? 그건 아니고. 예전에는 저런 퍼포먼스 해도 관객분들이 잘 반응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능동적으로 잘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떨어지는 나의 인생, 영원히 떨어지는 외국 인생. 기차게 복 내고 기차게 걸어간다 외국 인생. 끊임없이 올라가는 외국 인생, 끊임없이 떨어지는 나의 인생. 올라 올라. 축제의 열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특별한 이야기를 새로운 관점으로 전달하는 시민 영상 특이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축제인데요. 대한민국 축제, 정말 좋은 축제라면 어디로든 달려간다라는 4명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학계, 관계, 시민사회, 그리고 1인 미디어까지 정말 대단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단시간 내에 이런 분들을 모신 저희 제작진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기프티콘 좀 쏴주세요. 네. 자, 멋진 분들 모셨는데 가장 재밌고 흥미로운 축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여기가 지금 문화비축기지잖아요. 오늘 작년에 진행했던 붕붕카 경주대회라고 해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 장난감 자동차로 경주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대회를 운영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붕붕카로 들고 이 타고 다니는 그런 축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색적인 대회를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남녀노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붕붕카에 네. 키 182cm, 몸무게 110kg 프로레슬러도 탈 수 있습니까? 탈 수는 있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다 끌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축제는요, 뭐 유명한 축제는 아니고 개촌마을 클래식 거리 축제라고 하는 축제인데요. 이 축제는 이제 그 강원도 평창에 있는 개촌마을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클래식 공연, 거리 공연 축제입니다. 축제가 사실은 되게 많은 예산과 돈 이런 걸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좋은 아이디어,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색다른 기발한 발상만으로도 좋은 축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강원도 쪽에서는 그 정동진 영화제. 맞습니다. 예,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지역의 특색과 어떤 그 고즈넉한 분위기 살리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축제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진행하게 되는 와우북 페스티벌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와우북 페스티벌은 약간 인문학적인
책을 보고 또 사색을 즐기고 작가들과 만나는 그런 축제인데요. 홍대 거리에서 진행을 합니다. 책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바로 제 옆에 계신 지진호 교수님께서는 또 축제 관련해서 책을 또 내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학계의 전문가 입장에서 이 축제 정말 신기하다, 재밌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앞에서 이제 국내 축제들 말씀해 주셨는데 스페인의 그 산페르민 축제라고 그래서 소몰이 축제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축제에서는 매년 사람이 이렇게 다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 풀어놓고 사람들 막 도망가고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굉장히 즐기는 이런 축제로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축제입니다. 네. 사실 축제라고 하면 보령 머드 축제, 진해 군항제,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는 고향 국제 꽃 박람회 이런 것처럼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서 많이 기획을 하는데 그 서울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에 어떤 축제들이 있습니까? 지자체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축제를 많이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 100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축제들을 지원해주고 또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런 배려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같은 경우에 10만 개가 넘는 축제가 있을 정도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축제 숫자는 문화가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개인의 욕구들이 다양해지면서 축제 숫자는 계속 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더 있습니다. 늘어날 것이다. MC 건님께서는 다양한 축제 행사 많이 뛰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멋진 축제 어떤 게 있습니까? 붕붕카 경주 대회. 네. 자, 그리고 이제 밥상 뒤집기 대회. 그다음 앵콜더 바이크라고 이제 관할 아티스트들을 뽑는 그런 대회. 그리고 지금 이제 곧 있으면 10월달 진행되는 안경 쓰고 라면 빨리 먹기 대회. 이거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맞아요. 시민들이 가장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내가 직접 참여했을 때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해서 저는 시민 참여.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핫했던 밥상 뒤집기 대회. 휴학하고 싶다. 아빠 11시 반이 통금인데 11시 32분에 들어왔다고 혼내는 게 어딨어? 밥상 뒤집기 대회. 그럼 밥상을 뒤집는 거는 그러면 일종의 것도 경연입니까? 뭐 랭킹이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밥상을 뒤집었을 때 국이랑 밥이 얼마나 멋진 각도로 비거리라든가 멀리 날아가는 멀리 그리고, 비거리. 네, 멀리 날아가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사연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울렸느냐. 예술 점수. 예, 그렇죠. 그런 얘기랑 이제 또 대회잖아요. 주인공이니까 가장 즐길 수 있는 분야들로 좀 많이 구성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동네,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축제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해요.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 축제를 작은 축제들까지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500개가 넘는 축제가 있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축제 수는 전국적으로 한 1000여 개 정도고 서울시에서 한 100여 개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동단위의 작은 축제들까지 파악이 되는 수는 500개가 넘는다는 걸 보면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축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 축제들이 대부분 주민들이 이제 주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축제들입니다. 최근에 공동체 활동들이 많아지고 또 도시 재생이라든지 마을 재생이라는 것이 확산되면서 이런 커뮤니티 단위의 축제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통 사회에서 가졌던 어떤 일상의 어떤 치유적인 기능, 일상의 공동체 결속력을 강화하면서 일상의 어떤 스트레스들을 풀고 답답한 일상을 즐거운 일상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기능들을 현대적인 축제들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국제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방의 외국인들이 과거에는 거의 오지를 않았었거든요. 이런 다양한 축제,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에 있는 이제 관광객들이 지방으로 흡수되는 이런 효과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부녀 간의 또 세대 간의 대화가 좀 단절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이 축제는 일단 사람이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기능이 아주 중요한 축제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 어떻게 나가게 됐어요? 노래를 잘해서요. 선생님이 시켜서요. 어떻게 나가게 되었나요? 선생님이 시켜서요. 동선 올라온 소감 어때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정말 떨려요. 네.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제10회 성북 아리랑 동요제 경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로 걸나 배웠어요. tumtumar a빠 발수 따서 피어났음 자라섰다 열리는 아기 꼬리쪽 축제의 기능성, 그 지역에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는 확실히 그 축제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모이고 얼굴을 마주하고 바로 이렇게 마주하게 된다는 게 바로 축제의 어떤 긍정적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 사실 최근에 그 화두가 되는 것들이 이제 생활 문화, 지역 문화 또는 이제 마을 공동체들이 이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축제의 중요성들은 더 갈수록 커져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축제가 과거에 이제 향유 중심의 이제 행사였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시민들의 일상, 그다음 삶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동아리나 동호회나 이렇게 지역 모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생활문화 축제를 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축제들을 통해서 지역의 이제 생태계, 문화 생태계들을 엮어내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축제가 기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축제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예전에는까지는 이제 그 행정 중심적인 축제에서 이제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축제로 바뀌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축제를 기획하고 또 축제로 인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민들이 누리고 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변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서울 뮤직 페스티벌도 그렇고 뭐 보령 머드 축제라든가 고양 국제 꽃 박람회 이런 거는 저도 직접 가봤었는데 이제는 그 앞에 지역의 이름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뭐 글로벌 축제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축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그 지역의 대표 축제뿐만 아니라 작은 축제들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지역성이 잘 드러나는 그런 축제 콘텐츠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서 어느 정도로 주민들이 또 지역민들이 같이 함께해서 콘텐츠를 진정성 있게 만들어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화천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도 화천 군민들의 한 98%가 그 축제에 참여했던 경험을 갖고 있을 정도로 많은 주민 참여를 통해서 콘텐츠들을 같이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정성과 지역의 오리지널리티 이런 것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만족도를 주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윤 감독님 같은 경우는 한강 나이트 워킹 그것도 기획을 하셨잖아요.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거다 이런 좀 예상을 하셨나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은 뭐 밤중에 한강을 걸으라고 이러면 왜? 돈 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한강 나이트워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민간 협력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처음에 15km, 25km, 42km 세 개 코스로 했는데 42km 밤에 걷는다고요? 11시간 정도 걸어야 돼서 저희도 11시간을? 처음에 3,000명이 모일까 했는데 선생님 그거 업무예요, 업무. 돈 받고 나가야 돼요. 그거. 이제 올해가 지금 4회째였는데요. 4회째. 3개월 전에 만 매의 티켓이 솔드아웃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오픈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강의 자연을 경험하면서 일종의 자기와의 싸움이기도 하고 돈을 내고 티켓을 구입해서 참가비를 내고 돈을 내고 42km 를, 밤에 42km를 그렇습니다. 걷는다고요? 42km를 걷는 사람들만 1,500명이 넘었었고요. 그래서 12,000명 정도가 참여한 큰 행사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시민분들이 참여형으로 바뀐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제 평소의 일상들을 이렇게 좀 벗어날 수 있는 좀 색다른 경험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좀 욕구들이
좀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좀 많이 팽배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이제 생활문화 페스티벌에서도 보면 이제 위댄스 페스티벌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일정 공간에 모여서 이렇게 거리에 모여서 춤을 추는 거예요. 대부분 아니면 이제 클럽이나 이런 공간들을 이용하는데 클럽 가본 지도 한 20년 된 것 예, 같습니다. 그런 공간에서 지금 못 들어가요, 저는. 예, 그런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춤을 추면서 색다른 경험들, 평소에 이제 쉽게 할 수 없는 이런 경험들을 해보는 수 있는 기회들을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잘 되는 축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잘 안 되는 축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또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축제들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사실 축제도 이제 하나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현상만 보고 축제의 성패를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획력의 부재나 또는 이제 목표 의식의 이제 불명확함,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들의 이제 이런 그 과시용 행사로 이렇게 전락하는 경우에는 이제 시민들의 이제 관심들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 이제 축제의 실패 사례로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즐기러 온 시민들조차도 그 모습을 보고 사실 발 돌려서 가는 경우들을 MC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봐왔다 보니까 근데 저는 MC 입장으로서는 이분들의 얘기 또한 중요해서 진행을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있거든요. 그 가장 근본적으로는 축제는 이제 탈일상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안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스페인의 산페르민 축제가 어떤 축제냐면 그 지역을 수호했던 성인 페르민을 기리는 축제거든요. 그런데 소몰이나 이런 형식으로 놀이형으로 또는 참여형으로 이렇게 풀어냈는데 우리나라 축제에 가서 저희가 이제 단체로 관람 온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한테 재미있냐 그러면 재미없다 그래요. 왜 재미없냐고 숙제하러 왔기 때문에 재미없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축제를 오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장에서만큼은 그 시간과 장소에서만큼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자유적인 이런 분위기가 연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 재정, 그리고 그 소통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자 역시나 그 축제 그 최대 그 승패 요인은 시민 참여인 것 같습니다. 그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비책들이 가능할까요? 시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축제 공간을 어디에 편성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축제들을 가보면 시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 공간, 광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저기 둔치나 체육관 이런 데서 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공간 편성 문제도 지금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축제를 원하도록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 자기들이 만드는 축제를 스스로 홍보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최근에 많이 나오는 1인 미디어 같은 경우들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그 축제와 이 문화를 소개하는 홍보 대사가 되는 거고 그걸 점점 퍼져나가면서 시민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축제라는 거 거창한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놀이터에서 나가 노는 것처럼 어떤 그런 소소한 의미, 그런 즐거움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도 점점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축제의 진짜 의미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네 분 정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축제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